신기한 스쿨버스. 사막동물을 구하자. 프리즐 선생님은 내가 본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엉뚱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수업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막 입체 모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그게 이상한 거지만요. 프리즐 선생님의 수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인 적은 없었거든요. 멋져. 이 사막 모형은 정말 완벽해. 선생님께서 물통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입체 모형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해. 팀이 말했습니다. 모래, 자갈, 선인장, 그리고 사막에 태양을 대신할 전통도 있었어요. 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선풍기도 있었죠. 무엇이 또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알았다.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없잖아. 피비가 소리쳤습니다. 프리즐 선생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비야, 그래, 아주 중요한 게 빠졌구나. 프리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귀엽지 않니? 도마뱀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야. 다행히 프리즐 선생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프리즐 선생님은 사막 동물 인형들이 가득한 자루 하나를 내놓았어요. 피비는 그 자루를 입체 모형 쪽으로 끌어왔어요. 피비가 인형들을 자리에 놓는 동안 도로시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말해주었어요. 거북이, 늑대, 캥거루쥐, 길다리기 새, 독도마뱀, 여러 종류의 사막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 동물들은 모두 멋져 보였어요. 그러나 카를로스는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는 동물들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 물이 거의 없다고. 먹을 것도 없고 쉴만한 것도 없어.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피비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 피비야. 사막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더구나 이 작고 귀여운 동물들은 금세 독수리 먹이가 되고 말 거야.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불쌍해라. 피비가 외치며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의견을 말합시다. 대책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생모라고 부릅시다. 사생모란 사막의 생물들을 보호하는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사막의 생물들은 먹이와 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피비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견학을 가야겠어. 아놀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아놀드를 쳐다봤어요. 아놀드는 원래 견학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놀드가 먼저 견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놀드는 온갖 준비물로 가득한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막을 탐험하기에 적당한 옷을 입고 있었죠. 게다가 견학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안내서도 읽고 있었어요. 프리즐 선생님의 눈에 빛이 났어요. 선생님은 언제나 견학을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느새 우리는 이미 신기한 스쿨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뭐가 들었니? 자외선 차단제랑 뱀 잡는 도구, 먹을 거 잔뜩. 갑자기 스쿨버스가 도로를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순식간에 스쿨버스는 비행기로 변했어요.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피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리즐 선생님, 여긴 사막이 아니에요. 이건 산이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프리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비야, 만약 산이 없다면 사막도 없단다. 너희들 팬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프리즐 선생님 빼고는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카를로스가 설명해 주었어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와 산에 부딪히면 바람 안의 공기는 산을 따라 올라가게 돼.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들이 모여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 위에는 비나 눈이 오지만 그 반대편 사막처럼 건조해지지. 이 건조한 바람을 팬이라고 해. 그래서 사막에 가려면 산을 넘어가는 거야.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프리즈 선생님이 조종간을 당겼어요. 버스 비행기가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아놀드만 빼고요. 아놀드는 견학에서 살아남는 법을 읽느라 바빴거든요. 견학 비법 제63번.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질 때는 낙하산을 펼쳐라. 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우리는 거의 땅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나 프리즈 선생님이 단추를 누르자마자 스쿨버스는 사막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는 만능 지프차로 변했습니다. 만능 지프차는 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사막의 태양은 뜨겁고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프리즈 선생님만 빼고요. 선생님은 언제나 썰렁하니까요. 우리의 머리 위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그러나 프리즈 선생님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사막에 대해 알려고 왔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실수도 해보고 먼지 번복도 돼봐야죠.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견학이 될 것 같다. 안 그래? 얘들아 힘내. 동물들을 구해야지. 얼마 후 우리는 배고픈 길다리기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길다리기 새는 사막을 가로질러 몽무니 도마뱀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빨리 모두 만능 지프차를 타. 도마뱀을 구해야 해. 피비가 소리쳤습니다. 프리스 선생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피비야, 모험을 해볼 만해. 우리가 만능 지프차에 올라타자 프리즈 선생님은 어떤 조종간에 잡아당겼어요. 만능 지프차는 점점 줄어들더니 목도마뱀으로 벽해왔어요. 그러자 이제 길다리기 새가 우리를 따라왔어요. 프리즈 선생님은 속도를 높였어요. 더 빨리. 내가 항상 말하듯이 배가 고플 때 달리면 더 배가 고파지죠. 난 이러기 정말 싫어. 정말 싫다고. 나도 정말 잡아먹히는 견학은 싫어. 우와 멋지다. 스쿨버스가 독도마뱀이 됐어. 재밌는 자네. 잠시 후 길다리기 새는 독도마뱀 버스를 부리로 물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놀드는 견학 안내서를 뒤졌습니다. 견학 비법 제107번.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못 먹는 것이 되어라. 아놀드가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잡아먹히지 않을 만한 걸로 변하란 뜻이야. 도로시엔이 설명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되라고? 프리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프리즈 선생님은 다른 조종관을 잡아당겼어요. 독도마뱀 버스는 심하게 흔들리더니 겉에 뾰족한 뿔들이 생겨났어요. 길다리기 새는 우리를 재빨리 뱉어냈어요. 길다리기 새는 뾰족한 뿔을 가진 도마뱀을 좋아하지 않나봐요. 그러니까 이곳의 작은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을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뾰족한 뿔 같은 거 말이야. 피비는 이제 알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피비, 내 말이 맞단다.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피비를 따라 산토끼를 보러 갔습니다. 아늘, 토끼에게 내 모자 좀 빌려줘. 안 그러면 토끼가 어떻게 더위를 견디겠어? 피비가 말했습니다. 피비의 말에 프리즈 선생님 웃었습니다. 토끼는 귀로 더위를 식혀요. 선생님은 토끼 몸의 더운 피가 큰 귀를 지나는 동안 열이 빠져나가서 피가 식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은 피는 몸 안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대요. 피비는 또 사막거북을 돕고 싶었어요. 저것 좀 봐. 불쌍한 사막거북이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 만약에 선생님이 저 거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프리즈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더위를 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다. 자, 모두 만능 지프차에 타세요. 이번에는 아놀드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프리즈 선생님이 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윙 빙빙빙빙. 만능지프차는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어요. 이제 만능지프차에 딱딱한 껍질도 생겼어요. 어머나, 사막거북버스가 되었네요.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스쿨버스는 땅 밑으로 굴을 따라 내려갔어요. 잠시 후 주위가 모두 깜깜해졌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팀이 소리쳤습니다. 사막거북의 굴이죠. 땅속의 보금자리랍니다. 프리즈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시원한 사막거북의 굴 안에 있었습니다. 와,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갔을 때 사막은 갑자기 아주 활기찬 곳이 되었어요. 이곳은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지? 기샤가 소리쳤습니다. 아놀드는 다시 견학 안내서를 살펴봤어요. 견학 비법 제57번.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사막의 동물들을 따라해라. 즉, 밤에 활동해라. 아놀드, 내 가방 안에 스웨터 없니? 해가 지니까 사막도 시원해지는구나. 피비야, 이것도 사막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잘 봐. 사생모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여기 동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살 수 있는지도 알고, 그래도 아직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물이야. 피비가 말했습니다. 피비는 버스로 달려가서 우리의 물통을 몽땅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오, 안 돼! 피비가 우리의 귀중한 물을 동물들에게 주려고 해! 피비야, 기다려. 어쩌면 동물들에게 우리의 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카를로스가 소리쳤습니다. 피비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 안다면 그 방법을 말해봐. 그 말이 어떤 신호도 되는 것처럼 무언가 촉촉한 것이 카를로스와 피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비였어요. 잠시 후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우리는 모두 사막거북버스로 급히 뛰어갔어요. 이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막에도 비가 오네. 비가 그치자 사막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방에 꽃이 피고 동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피비가 물었습니다. 아니란다. 이게 바로 폭우가 지나간 후의 사막이야.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꽃들이 다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나봐. 꽃이 피었어. 아놀드는 허리를 굽혀 물웅덩이를 쳐다보고 외쳤어요. 여기에 새우가 있어. 새우라고? 사막에 피비가 말했습니다. 사막에? 피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있어. 도로시 앤이 덧붙였습니다. 도로시 앤은 선인장을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켰어요. 저건 패커리라는 멧돼지예요. 패커리는 사막에 사는 돼지 사촌이죠. 프리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것 봐. 선인장 안에 물이 있어.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도로시 앤이 가까이 가서 살펴봤어요. 내가 관찰해보니 이 선인장 안에는 물기가 있어. 그리고 껍질이 매끈매끈해. 그래, 아마도 그 매끈매끈한 껍질 안쪽에 있는 물을 보호하나 봐. 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듯이 비가 내리면 사막은 비를 모아둬요. 카를로스, 내 말이 맞았어. 사막 동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 동물들은 이미 여기에 살 준비가 되어 있어. 피비가 말했습니다. 피비야, 그래, 맞아.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사막에 적응이 되어 있단다.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식물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또 식물들은 물을 재빨리 빨아들이는 데 익숙하다는 거군요. 도로시 앤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뿔을 가지게 된 거야. 렐프가 말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 완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프리즈 선생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모두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선생님은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너무 지쳐 있었어요. 특히 아놀드가요. 아놀드가 지쳐서 중얼거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의 잡아먹힐 뻔했던 때와 우리가 햇볕에 거의 타 죽을 뻔했던 때, 그리고 홍수가 나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던 때만 빼고는 내 견학 안에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어. 이제 사막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스스로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야. 피비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어. 피비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졸대모를 만들자. 또 시작이다. 피비는 킬킬거리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졸데모란 졸음대책 모임의 줄임말이에요. 카를로스는 소리쳤습니다. 카를로스!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카를로스는 아직도 스쿨버스 안에 있었어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지 뭐예요? 카를로스는 사막 견학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거야. 피비가 농담을 했습니다. 브리스 선생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사막에서 나오세요. 더위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빨리 사막에서 나오세요. 여보세요? 신기한 스쿨버스인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캥보모라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캥거루지 보호 모임 말이에요. 피비가 우리의 대표가 됐으면 해서요. 네? 어떡하죠? 캥거루지는 보호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캥거루지도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했다는 말인가요? 네, 캥거루지는 평생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캥거루지는 필요한 물을 식물이나 씨로부터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런데 정말 피비를 아세요? 네, 사실은. 그럼 부탁 하나만 할게요. 피비가 최고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마 전화가 점점 더 많이 걸려오겠지? 사막의 식물뿐 아니라 모든 식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어떻게 물을 얻는지 함께 알아봐요.